2023년 11월에서 12월에 저는 키가 170에 몸무게는 106kg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25년 3월 1일 현재는 몸무게가 92kg에서 93kg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106kg이었던 시절에는 고혈압도 있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호흡곤란 증세도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코로 숨을 쉬는 것보다 입으로 숨 쉬는 게 훨씬 편했고, 밥을 먹고 책상 앞에 앉아 있으면 항상 배에 가스가 차는 느낌이 들었으며, 화장실에 가서도 볼일을 시원하게 보지 못해서 항상 뱃속이 더부룩했습니다. 한 번은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되질 않아서 잠시 의식을 잃은 적도 있었습니다. 아, 이래서 운동을 해야겠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운동을 피할 수 없겠구나. 지난 30년간 운동을 피해왔던 저는 이제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마음 먹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동을 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운동들이 유독 힘들었었고 괴로웠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30년 동안 운동을 하지 않고 살아왔다 보니까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키 170에 몸무게 106kg는 뛰기도 힘듭니다. 발목이 너무 아프고요. 조금만 뛰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올라가서 호흡이 잘 되지 않았고요. 만약이라도 심박수가 급격하게 올라가 버리면은 호흡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팔굽혀펴기라든지 스쿼트 또는 중량을 이용한 그런 무산소 운동은 더욱더 불가능했습니다. 근력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뒷목에 혈압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고요. 무게를 어떻게 치든 간에 결국에는 뒷목이 혈압이 차오릅니다. 아무리 낮게 무게를 잡고 하더라도요. 처음에는 걷기 운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실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는 되게 정상적인 거고 일반적인 건데도 불구하고 저한텐 걷는 거는 운동이었습니다. 2023년 12월에 나가서 조금씩 걸어봤습니다. 원래라면은 제가 하루에 약속이 있지 않으면은 저는 밖으로 나가서 걷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으면 집에서 방에서 화장실까지 걸어가는 게 저의 행동 반경의 끝이었어요. 그러다가 필요한 게 있어서 편의점까지 한 500m 걸어갔다 오는 거, 그게 그나마 좀 많이 걷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한번 걸어보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운동은 걷는 거밖에 없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서 적게는 1km, 많게는 2km에서 3km를 걸어봤습니다. 아직도 기억납니다. 2023년 12월은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고요. 저는 2km에서 3km만을 걸었을 뿐인데 얼굴에 땀이 범벅이 되고 심박수가 걷기만 해도 180까지 올라가고 무릎과 발목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도 나가서 꾸준히 걸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었어요.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 것도 있어서 이제 2024년 1월이 됐을 때 헬스장을 처음으로 끊어봤어요. 헬스장을 끊었는데 역시나 아까 전에 앞서 이야기 드렸던 무산소 운동, 헬스 기구들을 이용한 운동은 저한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운동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었어요. 러닝머신을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걸으면서 또는 가볍게 뛰면서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근력 운동을 하면 좋다라고 했지만 사실 러닝머신 위에서 15분만 걸어도 저는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고 거의 녹초가 될 지경이었어요. 그래도 힘들지만 한번 근력 운동 해보자. 헬스 기구를 앉아서 해봤는데 무게를 조금만 올려도 뒷목에 혈압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막 무게를 낮추면서 제가 할 수 있는 무게가 어디까지인지를 막 계속 외웠어요. 헬스장을 한번 갔다 오면 그날은 녹초가 됐습니다. 온몸이 땀범벅이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12월에는 걷고 1월에는 헬스장을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약 1월에서 2월까지는 헬스장을 꾸준히 다니면서 가끔씩은 헬스장도 갔다 와서 밖에 나가서 산책도 했습니다. 3월 정도가 됐습니다. 그때 맨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쿼트 동작을 해봤어요. 유튜브에서 스쿼트 100개 챌린지, 200개 챌린지, 300개 챌린지 이런 영상들을 샤워할 때 틀어놓고 차가운 물이 따뜻해질 때까지 따라해봤었습니다. 그때 스쿼트를 약 40개 정도까지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40개 정도만 해도 샤워하기 전에 몸에서 땀이 주룩주룩 나기 시작했어요. 팔굽혀펴기도 가끔씩 해봤어요. 그런데 개수가 전혀 늘질 않았어요. 많이 해봐야 5개, 6개 막 이랬습니다. 그렇게 약 3월에서 4월도 조금 고통으로 가득 찼지만 슬로우 버피, 스쿼트, 팔굽혀펴기 이런 동작들을 조금씩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5월이 되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했던 12월에서 2024년 5월이 됐을 땐 몸무게가 106kg에서 99kg이 되었습니다. 이때 물론 운동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식단도 조금씩 병행했었어요. 하지만 식단을 병행하면은 너무 배가 고팠어요. 제가 몸무게가 106kg가 됐었던 이유의 가장 큰 원인은 운동 부족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으로는 과식입니다.
순댓국을 먹더라도 특으로 시키고, 공깃밥은 2개 이상 말아먹고, 깍두기는 2번에서 3번 정도 리필해서 먹을 정도였고요. 라면을 먹을 때 최소 2개를 끓이고, 정말 너무 배가 고프면 3개를 먹기도 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배가 좀 덜 찬다, 아쉽다 싶으면은 밥을 말고 김가루를 뿌리고 참기름을 뿌려서 죽으로 해서 먹기도 했고요. 맛보다는 양이 중요했던 저한테 식단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소화가 너무 빨리 되고, 이 배고픈 감정을 함께 가지고서 운동을 하는 게 진짜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1월에서 5월이 됐을 때는 어느새 몸무게가 99kg로 빠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운동 강도를 늘려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슬로우 버피 100개, 팔굽혀펴기 50개를 처음으로 도전해 봤었습니다. 그 영상이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찍으면서 저는 한 번도 이 슬로우 버피라는 동작을 100개까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50개까지만 했습니다. 그리고 50개까지만 해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단 한 번도 50개까지 힘들면은 쉬고 다시 한번 힘내서 해보자,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할 때마다 힘들면 거기서 멈추는 식으로 여기까지 하고 그만뒀었거든요. 이날 처음으로 조금씩 느리지만 힘들어도 계속 해보자,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날 역대급으로 온몸에 근육통이 생겼고요. 알을 배기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저거 하고 나서도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10분 동안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샤워하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바로 몸을 샤워하려고 하면 진짜 기절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며칠 뒤에 또 암워킹이라는 동작, 팔굽혀펴기, 스쿼트, 막 다양한 동작들을 조금씩 개수를 늘려갔습니다. 처음에는 걷기 운동으로 시작해서 헬스장에 다니고, 헬스장에서 이제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으로 바꾸게 됐는데요. 헬스장에서 맨몸 운동으로 바꾸게 됐던 가장 큰 이유는, 헬스장에서 제가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수건 2장을 가지고 다녀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한 장으로는 제 얼굴과 팔을 닦았고, 나머지 한 장으로는 제가 앉았던 운동기구에 묻은 땀을 닦았는데, 운동기구에 묻은 땀을 닦는 수건도 나중에는 닦아지지가 않고 오히려 그 수건에 땀이 너무 많이 묻어서 기구에 다시 땀이 묻는 현상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맨몸 운동을 한 거였습니다. 집에서 맨몸 운동하면서 땀을 아무리 흘려도 그 누구도 저한테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렇게 약 6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좋겠다, 이제 등산도 가봤고요. 그리고 등산도 다녀오고 이후에는 러닝도 막 해봤습니다. 5월부터는 헬스장에 주로 가기보다는 제가 아무리 땀을 많이 흘리고 제가 가는 곳마다 제 땀이 떨어져 있는 흔적이 있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 운동을 주로 했습니다. 그렇게 7월부터 10월까지 저의 몸무게는 99kg에서 98kg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저의 몸무게는 오히려 늘기도 했고 가끔씩은 좀 줄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식단을 하면서 운동을 같이 병행하려고 하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어요, 항상. 그리고 의지가 꺾이더라고요. 식단을 하면은 소화가 너무 빨리 되고, 이 배고픈 기분을 가지고서 운동을 하는 게 진짜 너무 힘들다, 이거 견딜 수가 없다. 30년 동안 운동을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던 고도비만이었던 저에게 이 배고픔이라는 감정을 견디며 힘든 운동을 같이 병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식단은 일단은 최대한 많이 하진 못하더라도 가끔씩 할 수 있을 때만 하자. 지금은 운동을 일단 많이 하자.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고통에 익숙해지고 운동을 생활화시키고 습관화가 될 때까지, 적응할 때까지 계속 운동을 좀 많이 열심히 해보자, 약간 이런 감정으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맨몸 운동을 시작했을 때 당시 몸무게였던 99kg, 그 몸무게는 가끔씩은 몸무게가 102kg까지 늘어날 때도 있고요. 가끔씩은 98kg로 떨어질 때도 있고요. 또 가끔씩 다시 과식을 했을 때는 몸무게가 103kg로 올라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요요가 자주 왔었습니다. 그래도 운동은 계속 쉬지 않고 하자. 러닝도 지금은 내가 3km밖에 뛰지 못하지만 거리도 조금씩 늘려보자. 등산도 내가 조금만 올라가도 땀을 뻘뻘 흘리며 탈수가 오고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번 해보자. 맨몸 운동도 내가 지금은 허벅지, 상체 이런 곳이 근육보다 살이 더 많지만 계속 이 고통을 적응해 나가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약 10월이 되었습니다. 2024년 10월부터 저는 이제는 운동을 가능하다면 더 꾸준히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는 운동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운동을 하고 나서 제가 느끼는 고통과 괴로움,
근육통으로 하여금 너무나도 힘든 하루를 보내는 게 힘들었습니다. 개운하다기보다는 근육통으로 인한 고통, 그리고 운동을 하는 와중에 느끼는 고통, 그리고 운동을 다시 또 시작할 때 지난 운동에서 느끼고 있었던 아직 몸에 남아있는 근육통으로 인해서 이 세 가지가 항상 운동을 오늘도 해야지라고 할 때 마음이 꺾이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이 꺾일 수밖에 없던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당시 몸무게가 거의 100kg에서 98kg, 평균 몸무게로는 거의 100kg 정도 했었죠. 요요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구간에서 평균이 100kg였던 저한테는 그 운동들은 어떻게 보면은 제 몸에게 되게 과부하가 올 수 있는 그런 운동이었습니다. 살면서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봤고 몸에 이상 증세까지 아직 남아있는 상태였고 고혈압까지 있고 간혹 호흡곤란까지 오는 저한테 있어서 앞서서 했던 운동들은 너무 힘들고 괴로웠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10월부터 강도를 조금 낮추더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에 목표를 둬보자 이런 마음가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 한계를 뛰어넘게 운동을 하면은 그 다음날은 근육통으로 몸져 누워서 운동을 안 하고 쉬게 되고 이 쉬는 감정이 또 길어지면서 다시 운동을 시작했을 때는 쉬다가 하는 거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런 과정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매일 조금씩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량을 정해서 그거를 매일 해보자 이런 마음가짐으로 했습니다. 5월에서 6월, 7월에서 8월 그 사이 동안 했었던 운동들을 보면은 암워킹 200개, 슬로우 버피 200개, 스쿼트 200개 막 이런 식으로 제가 그날 거의 오늘 하루, 내일은 없다. 오늘 하루 안에 나 몸짱이 되고 말 거야. 건강해질 거야.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제 신체 능력에 비해서 극단적인 운동을 하는 게 아닌 이 정도라면은 매일 할 수 있어. 그렇다면은 내일은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해볼까? 약간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그렇게 99, 98kg 했던 몸무게는 10월부터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0월부터는 거의 일주일에 평균적으로 5번 이상 운동을 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를 운동했는데 10월부터는 5번 이상 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이 지나 11월, 12월, 그리고 최종적으로 1월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1월 말쯤에 저는 헬스장을 또 다니기 시작했어요. 1월 말부터는 운동량을 더 늘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분명 9월까지는 한 번 운동하고 나면은 녹초가 되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고 정말 기절하듯이 잤는데 1월 말부터는 헬스장도 가고 집에서 맨몸 운동도 하고 또는 컨디션이나 여러가지 제 개인 일정 상황에 따라서 러닝도 하고 헬스장도 가고 집에서 맨몸 운동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헬스장도 가고 러닝도 하고 아니면 러닝도 하고 맨몸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계속 하루에 평균 2번 이상 운동 가는 걸로 바꿨습니다. 2025년 1월 말부터는 일주일에 평균 10번 정도를 운동하는 일상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부터는 식단도 이제 더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몸에 좀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저는 고혈압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수축, 이완을 수치로 말했을 때 예전에는 수축했을 때 제 혈압은 거의 200에 가까웠고요. 이완을 했을 때도 170, 180 막 이랬습니다. 과거에 저는 항상 신체 검사를 받거나 또는 건강검진을 받거나 병원에서 혈압을 재는 상황이 왔을 때 혈압 측정기기에다 팔을 넣었을 때 무조건 혈압을 측정하는 기기에서 에러가 떴습니다. 수축과 이완 수치가 너무 높아서 기계로는 측정이 안 됐던 거죠. 항상 의사분들께서 제 팔에 고무줄을 묶고 직접 이렇게 맥박을 재시면서 그거를 수치로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하시던 게 혈압 관리해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는데요. 놀랍게도 지금은 혈압이 정상 수치가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혈압 수치가 딱 1 넘습니다. 딱 1. 그것도 수축했을 때입니다. 이완되었을 때 혈압 수치는 지금 정상이고요. 수축했을 때는 딱 1 높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그것도 조만간 없어진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죠. 지난 2023년 11월 말쯤부터 걷기 운동을 시작해 1, 2, 3월에는 헬스장을 다니면서 걷기도 하고 맨몸 운동도 조금 시도해보고 2024년 5월부터는 집에서 맨몸 운동을 위주로 해주다가 6월, 7월, 8월부터는 러닝, 등산 이런 것들을 추가해주고 그리고 10월부터는 이제 꾸준히 해보자. 개수는 적고 누군가가 볼 때는 저거밖에 못하냐라고 말할지언정 내가 내 몸 상황과 내가 할 수 있는 최대 범주까지 매일 꾸준히 계속 해보자 라고 마음 먹으면서 현재 2025년 3월 1일이 되었을 때 시작 몸무게 106kg에서 현재 몸무게 92와 93kg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옷이 제가 예전에 운동을 할 때 입었던 옷입니다. 근데 지금 이 옷은 예전에는 겨드랑이가 살짝 끼고 팔도 여기가 조금 조이고 배가 완전히 나오는 옷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편안하게 입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몸무게가 가장 많이 나가던 시절에 마지막으로 봤던 사람들도 지금 저를 만나면 항상 하는 말이 완전 반쪽이 됐다. 살 엄청 많이 빠졌다. 예전에는 저를 뒤에서 봤을 때 덩치가 엄청 커다란 그런 남자로 보였는데 지금은 일반 체형처럼 보인다. 아니 정확히는 좀 운동한 사람의 그런 체형처럼 어깨가 넓고 되게 쉐입이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요즘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또 운동을 계속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생기고요. 제가 앞서서 이야기 드렸던 것들은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식단을 병행하는 거는 진짜 힘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처럼 30년 동안 운동을 회피하고 하지 않고서 살아오다가 이제 건강 때문에 이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운동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몸의 다양한 이상 증세들을 다 가지고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고혈압도 있는 상태에서 저는 맨몸 운동을 할 때 운동을 하다가 너무 힘들 때는 귀에 이명이 들린 적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시야가 흐려지고요. 몸이 컨트롤 조절이 되지 않고요.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술을 완전히 만취할 상태까지 마시고서 거기서 술을 더 먹으면은 사람이 인사불성이 되잖아요. 눈앞에 있는 물건을 짚으려고 해도 몸을 가누지 못하고 넘어지는 것처럼 운동을 할 때 그 정도 상태가 될 때까지 정말 이 악물고 버티는 상황을 계속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 견디는 감정과 내가 해냈다라는 성취감으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운동은 내일도 할 거고 그 다음날도 해야 되는 건데 그 힘든 고통을 매일 견딜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초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초인이 아니고요. 그래서 운동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하려고 하다가도 마음이 꺾여서 오늘은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오늘은 쉬자 내일 다시 하자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고 피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그리고 특히나 제 몸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내가 어디가 약하고 어느 부위에 힘이 약하고 내가 어떻게 동작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내가 어느 관절이 약한지 이런 거를 모르는 상태로 운동을 막 하다 보니까 자주 관절을 다치게 일쑤였고요. 그래서 저는 고도비만인 사람이 운동을 할 때 힘든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살을 빼려고 하는 운동이 아니라 이미 몸의 다양한 이상 증세들, 저처럼 뭐 호흡곤란이 좀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고혈압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또는 특정 분들은 뭐 어딘가 몸이 아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진짜 굉장히 힘들다라는 감정을 그때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정상 체중까지 가려면은 30kg까지 빼야 되는데요. 예전에 106kg에서 몸무게 90kg 때까지 내릴 때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난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느꼈다면 솔직히 지금은 지금처럼만 계속 식단을 병행해 주고 운동도 지금처럼 계속 최대한 꾸준히 해주려고 한다면은 정상 체중까지 가는 게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106kg 했을 때는 10kg 빼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고 괴롭다고 느꼈는데 92에서 93kg가 된 지금은 지금처럼만 꾸준히 열심히 운동하고 먹는 양도 조절하고 내 몸을 위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습관화하듯이 운동을 계속 한다면은 언젠가는 정상 체중에 금방 도달할 것 같은데 라는 자신감이 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요. 저처럼 고도 미만이신 분들 중에서 가끔씩 저한테 댓글로 이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운동 뭐부터 시작하셨나요? 식단은 같이 병행하셨나요? 식단은 어떻게 하셨나요? 맨몸 운동 처음부터 그렇게 개수 막 할 수 있었나요? 러닝은 처음에 몇 킬로부터 뛰었나요? 저는 지금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요? 막 이런 과정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세상에 운동을 잘하는 정말 전문가분들이 많으신데 저처럼 운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식단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렇다고 살이 지금 드라마틱하게 빠진 것도 아닌 사람한테 이런 질문과 관심을 주신 것에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분들이 댓글을 남길 때 제가 가끔씩 운동 라이브를 하는데요. 들어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24년 12월에서 2025년 1월에 제가 운동 라이브를 할 때 마지막으로 봤던 분들이 최근 라이브에 들어오면 항상 이런 댓글을 남깁니다. 살이 엄청 많이 빠졌네요. 얼굴살이 진짜 많이 빠졌네요. 뱃살이 쏙 들어가셨네요. 고도비만으로 이제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운동을 했는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알려드리고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뭐가 제일 힘들고 괴로웠고 어떻게 했는지까지 마지막으로 간단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적으로는요. 1번 밥 먹고 나가서 많이 걸었습니다. 소화시킬 겸 나가서 항상 걸었어요. 그게 2km에서 3km 정도입니다.
시간으로 쳤을 때 30분에서 저는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걷는 운동이 이제 슬슬 조금씩 적응이 됐을 때 헬스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헬스장에서 러닝머신하고 거의 사랑에 빠지듯 걷고 뛰고를 반복하고 천국의 계단도 조금씩 타보고, 천국의 계단은 참고로 저는 그때 당시 최대 5분밖에 못 탔습니다. 그렇게 천국의 계단 타고 근력운동, 솔직히 어디 부위에 어떻게 하는지 모릅니다. 일단 막 해봤어요. 내가 지금 움직이는 것만큼 어떻게든 살이 빠지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그러다가 맨몸 운동을 하게 됐습니다. 땀을 아무리 흘려도 내가 숨을 헐떡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 누구한테도 보여주지 않는 가장 프라이버시 공간인 집에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개수를 좀 적게 하고 그 다음에 개수 조금씩 늘려나가는 걸 목적으로 한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살짝 아쉬워요. 차라리 개수는 일정하게 하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했다면은 지금 좀 더 몸에 효과가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때 당시에는 하면서 개수를 계속 늘려나갔거든요. 슬로우 버피 100개, 팔굽혀펴기 50개로 시작했던 게 나중에는 슬로우 버피 150개, 팔굽혀펴기 100개, 아머킹 막 200개, 스쿼트 막 200개 이런 식으로 계속 숫자를 늘려나가는 것에 막 집착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을 하루 하고 막 이틀 쉬고 그 다음에 또 하루 하고 몸몸에 알배기고 또 운동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또 3일 쉬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운동하는 텀이 늘어났던 점은 살짝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을 조금 줄이더라도 매일 꾸준히 해가지고 천천히 늘렸다라면은 좀 더 운동을 즐기면서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그때 저는 운동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고 그리고 몸이 굉장히 무거운 사람인데 그때 당시 저한테는 그저 완전 한계까지 도전하는 극단적인 운동량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러닝하고 등산도 추가해 봤습니다. 집에서만 하는 운동이 아니라 헬스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풍경이 싹 트여 있고 내가 걸어다니고 움직이는 것만큼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으니까 굉장히 기분이 상쾌해지고 뭔가 힐링되는 그런 기분이었어요. 10월부터는 거의 매일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하자의 목적을 두고서 양이 적어도 되니까 매일 조금씩이라도 계속 해보자, 약간 이런 마음가짐을 했었고요. 슬로우 버피 100개, 그 다음날은 슬로우 버피 100개, 그 다음날은 슬로우 버피 100개, 스쿼트 50개 막 이런 식으로 조금씩 추가해보고 변경해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운동을 하면서 제가 매일 꾸준히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슬로우 버피 200개, 마운틴 클라이머 50개, 팔굽혀펴기 50개, 슬로우 버피 하면서 허벅지하고 전신 운동하고 마운틴 클라이머로 제가 뱃살이 좀 많으니까 뱃살을 좀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마운틴 클라이머에서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특히 제가 팔 근육이 좀 많이 없어요. 상체 근육이 되게 없으니까 팔굽혀펴기를 좀 해주자, 약간 이렇게 3박자로 매일 꾸준히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몸 상태가 진짜 오늘따라 너무 아래배기고 힘들다? 그때는 나가서 걷기라도 했습니다. 아니면은 샤워하면서 찬물에서 뜨거운 물로 넘어가는 와중에 최대한 팔굽혀펴기를 많이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약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동안 이 과정으로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서 달라진 점은 뭐냐면요, 2023년 11월에서 12월 몸무게 106kg였고요. 그리고 현재 2025년 3월 1일 몸무게가 92에서 93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체중이 줄어든 수치로는 13kg에서 14kg가 줄었고요. 운동 능력으로는 어떻게 늘어났냐면요, 106kg 시절에는 1km에서 2km만 걸어도 땀범벅이 되고 기진맥진했습니다. 지금은 워밍업으로 가볍게 3km를 뛸 수 있고요. 오늘은 러닝 진짜 한번 제대로 뛰어볼까 하면은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10km까지는 뛸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6kg 시절에는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할 때 한 번에 빠르게 많이 하려고 해도 최대 5개까지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만든 운동 카운트 영상에 맞춰가지고 10개씩 5세트를 하는 게 고작이지만 만약에 카운트 없이 안 쉬고서 그냥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빠르게 한다고 하면 지금은 33개에서 35개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5개에서 35개까지 늘었어요. 106kg 시절에는 계단을 3층까지만 올라가도 심박수가 200까지 올라갔는데요. 지금은 헬스장에서 천국의 계단 숫자 2에서 3으로 놓고 15분에서 20분 동안 타도 다른 운동까지 또 할 수 있는 체력이 되었어요. 물론 106kg 시절에서 92, 93이면은 14kg가 빠졌으니까 당연히 몸이 가벼워서 더 할 수 있었겠지만 저는 단순히 몸이 가벼워져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106kg에서 92, 93까지 운동을 하면서 계속 몸에 근육도 생기고 살도 빠지고, 살이 빠지면서 근육이 늘었다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가벼워진 게 아니라 가벼워지고 힘까지 세졌다라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가끔씩 장 보러 갔을 때 옛날에는 장바구니에다가 무거운 거 많이 넣으면은 악력이 딸려서 이렇게 손가락 힘이 풀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손가락 힘이 전혀 풀리지가 않아요. 힘이 오히려 그때부터 더 넘쳐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2개월에서 3개월이 됐고, 아직 더 살도 빼야 되고, 더 열심히 운동해서 더 건강하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과정에 저는 초중반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결말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결말이 되면은 좀 아쉬울 것 같고, 계속 운동해서 이게 초중반부에 내가 만들어낸 결과고, 이제 또 살 빠지고 몸이 또 건강해지고 몸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중반부로 접어들고 마침내 정말 멋있는 몸이 되고 정말 건강을 완벽하게 되찾았을 때가 저한테는 결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가 제가 운동을 하면서 냈던 결과의 초중반이고 조만간 또 중반의 결과를 또 만들어내 보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뭔가 운동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얻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저랑 같은 고도비만이신 분들에게 제가 드린 이야기들이 뭔가 도움이 되고 함께 같이 건강해져 나가는 과정이 됐으면 합니다. 지금도 이제 운동을 하루에 아무리 못해도 1회 정도는 조금씩이라도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다시는 106kg 시절 때 그 체중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겪었던 이상 증세들, 호흡곤란, 고혈압, 소화불량, 이런 문제들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그 감정들을 지금은 절대로 느끼고 싶지 않고 그때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는 그 감정이 너무 강해지니까. 그리고 주변에서도 운동하니까 살이 빠졌다, 형 살 빠진 모습이 더 젊어 보여요, 그리고 맞지 않던 옷들이 맞기 시작하고 옛날에 입었던 옷도 핏이 더 예쁘게 입어지고, 부모님도 저를 봤을 때 살 되게 많이 빠졌다, 이제 건강해져 보인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정말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시작은 고통과 괴로움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저는 행복을 만난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운동해서 더 큰 행복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Yeah.